사실 그렇게 가족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왔어요. 바쁘게 그냥 살아왔어요.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쭉 가족이 뭔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내 주위에서 가장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 누군가 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번에 이 가족의 발견 이 강의 때문에 어떻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렸을 적에 소위 말하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외아들로 진짜 정말 호강하고 자랐어요. 진짜 호강하고. 그러다가 11살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어머니는 외국으로 결혼해서 떠나셨고 그때 저희 아버님은 군인이셨었어요. 지방으로 가셨고 그래서 그렇게 참 호강하고 자라다가 11살 때부터 본의 아니게 자취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뒤로 저는 가족하고 살아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제일 싫은 날이 명절날이었어요. 왜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또 명절날은 또 내가 하숙집이든 자취방을 비워줘야 돼요. 거기도 또 친척들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늘 명절 되면은 야구부실에 가서 혼자 자고 라면 끓여 먹고 그랬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명절을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가족이라는 것을 처음 느꼈던 것은 제가 올랑 갈 때입니다. 68년도 제가 2월 달에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좀 속을 많이 세게 했어요, 제가요. 학교 다닐 때 뭐 불량 클럽도 들어가고 또 불량 그 리스트에도 올라가서 뭐 참 학교도 참 어렵게 졸업하고 또 군대 가서도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부르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어디 사는지도 몰랐었어요. 부르더라고 나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왜 가족이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 다른 거 하나 필요 없어요. 가족은 늘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아버님하고 대화를 5마디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집차 타고 학교로 오세요. 그럼 만나면 별일 없냐? 네. 어디 아픈 데 없냐? 네. 용돈 필요하냐? 네. 그냥 대화가 이거였어요. 그래. 아버지 다 다음에 서울 또 오면 또 들리마. 그래. 나 간다. 늘 이런 대화 속에서 자라왔어요. 어머니는 외국서 사시니까 뭐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그 어머니는 또 내가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니까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사춘기를 보냈어요. 제가 아마 야구를 안 했으면은 상당히 아마 못된 길로 빠졌을 거예요. 그나마 야구에 내가 신경을 쓰고 야구에 매달리면서 그나마 그래도 학교는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하도 속을색이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 앞으로 뭐가 되겠냐? 에?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너는 살아가는 거다. 물론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은 부모일지 모르겠다. 응? 너도 이 다음에 나이 먹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랬더라고요. 부모지만 부모가 죄를 져서 자식한테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살 때 너 얼마나 가슴 아픈 줄 아냐? 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월남 가라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갑니까 그 전쟁터를? 그랬더니 네가 월남 가서 상가사를 넘으면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돌아오면은 다행이고
죽으면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그나마 보람 있는 거 아니냐. 올랑가오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음리에서 훈련을 받고 춘천서 이제 백마부대 장병으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부러 그렇게 시나리오를 써서 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춘천에서 환송단 단장이에요. 아버님이 전 몰랐어요. 제가 12번 그 열차 칸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가 술을 좋아합니다. 술을. 그래서 이 소주를 이렇게 따라서 혼자 이렇게 먹고 있는데 차렷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에요. 그 아버님이 그 장병들이 이제 환송하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는 장병들. 근데 나를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부관이 오더니 아버님이 뒤에서 나를 기다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이게요, 사복을 입고 아버지를 만나는 거하고 군복을 입고 아버지를 만나는 거하고는 달라요. 나는 상병이고 아버지는 장군인데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뭐 기분도 꾸물꾸물하고 뭐 전쟁터 가는데 뭐 죽을지도 모르고 살아올지도 모르고 찹찹하죠 마음이. 갔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봉투를 하나 딱 주더라고. 저 그때 처음 봤어요. 미국 돈 처음 봤어요. 달러, 소위 말하는 달러를 처음 봤어요. 20불짜리 5장을 주더라고. 100불.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저희가 전투 병과로 가서 전투 수당을 올라면서 29불, 27불인가 이렇게 받을 때니까 한 달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100불을 딱 주시더라고. 주시면서 베토공한테 포로가 됐을 때 이 돈 일액도 주고 살아올 수 있으면 살아오라 그러면서 우시더라고. 거기서 내가 가족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아, 나에게도 가족이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열차가 떠나니까 열차 타고 가는데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창가에 딱 나고 눈이 마주쳤어요. 기차가 지나갈 때. 근데 우시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가족이라는 걸 느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군대를 가서 월남전을 참가해서 저는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살아서 돌아간다면은 이렇게 살진 않겠다. 근데 또 무슨 사건이 터졌냐? 제가 월남을 간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부산 갔어요. 삼부대에서 이제 배에 승선했어요. 근데 마이크로 나를 찾더라고요. 가봤어요. 내려갔어요. 갔더니 저희 친어머님이 홍콩서 사시다가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제 뭐 세월이 지났으니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계부님하고 어머님이 오셨는데 자주는 이만한 백에 돈을 가득 싣고 왔더라고. 내 아들 빼달라고. 이 돈 당신 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이건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그랬더니 막 우시더라고. 그러더니 반지를 주더라고. 은반지를 주더라고요. 올랑 갈 때는 이렇게 은반지를 찹니다. 왜 은반지를 차냐면은 정글에서 전투하다가 물 먹을 때 손가락을 넣어서 그 색깔이 변하면 독이 있는 거고 그 변하지 않으면은 독이 없는 거예요. 그 은반지를 채워주시더라고. 그러고 우시더라고. 그 이제 배 우리 승선해서 이제 전부 이제 밑엔 가족들이 있죠. 그 테이프를 던집니다. 위에서. 그럼 테이프를 밑에서 받잖아요. 배가 이제 붕 하면서 올라오면 땅으로 가면 그 환송객들이 그 끈을 잡고 같이 뛰어요. 이게 오래 갈수록 살아올 희망이 많다는 그런 징크스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좀 오래 갔어요. 근데 그때 참 누가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갈 때는 배가 떠나면 전부 그 남진 씨의 가슴 아프게라는 노래를 불러요. 전부 가슴 아프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고 이제 올라올 갔어요. 그러고 가서 많은 일이 있었죠.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한테 가족이라는 거 있구나. 저는 군대 가서 알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정을 그때 느꼈던 거예요.